오늘은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는 이 갠슬러 SEC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갠슬러는 암호화폐에 부정적이었던 바이든 정부의 스탠스 최전선에 섰었던 인물이죠. 암호화폐 신봉론자들이 거의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보이는 인물이고, 실제로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에 당선되면 첫날 갠슬러를 해고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갠슬러도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lection have consequences and they should. 선거에는 결과가 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이겼으니까 나는 물러날 각이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마지막까지 그는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암호화폐 판매 및 중개업자에 관련된 이 규칙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이 적절한 정보 공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면서 대공황 얘기를 하죠. 대공황 때 수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경제가 침체에 빠졌던 경험은 이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증권에 대한 정보가 공공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보 공개 조항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래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거를 나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런 점에서 전임자 SEC 위원장의 리더십을 클레이튼의 리더십을 이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규제했던 우리의 정책은 옳았다. 비록 나는 떨려 나갈지라도, 이렇게 끝까지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월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댈러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FOMC가 불과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내용은 없었지만 정리해보자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를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 경제는 우리가 금리를 서둘러 인하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연준의 독립성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월이 자기가 대학생 시절 때 1970년대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서번지 때 얘기했죠. 그 당시 기본적으로 대중은 연준이 물가 안정을 회복할 것이라는 신뢰를 잃었고, 그 대가는 10년 동안 매우 높은 불안정한 인플레이션과 어려운 사업 환경이었다. 그래서 우리 연준은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정치와 분리된 상태에서 이 과업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의회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직속 어떤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를 제외하고는 정부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다. 의회는 연준을 통제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잔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연준 독립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쿠글러 연준 이사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미국 중앙은행이 국가 경제 안정의 결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가진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더 낮은 인플레를 보인다. 이렇게 파월을 지원사격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도 억지로 파월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는 불가능하다는 거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거에 유리하게 연준이 선거 전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소 이렇게 좀 블러핑을 하면서 계속 연준 독립성에 대한 멘트 던졌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조금 잠잠한 느낌이거든요. 아마도 적절한 수준에서 파월과 임기 마칠 때까지 잘 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파월은 이 차기 정부에서 벌어진 일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답을 합니다. 파월의 늘 한결같은 태도죠. 예를 들어서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차가 길기 때문에 실제 경제에서 어떻게 이걸 반영해서 데이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왜냐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2019년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늘의 파월 발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질문자가 관세 얘기 또 하거든요. 어제 또 저희 영상에서 관세 얘기 다뤘지만 또 한번 다룹니다. 관세가 매겨지면서 저성장과 고물가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파월 대답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제가 최대한 원문을 살리자면 이렇게 말을 해요. 2019년에 금리를 3차례 인하를 했다. 근데 그 직전에 재정부양책과 관세가 있었다. 당시 전 세계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서 미국 경제도 약세를 보였고, 그래서 연준은 그해 중반부터 금리를 3번 인하했고, 그 조치가
효과를 발휘해서 자신감이 올라갔다. 2019년 말에는 그 조치가 정말 효과가 있었다고 느꼈는데, 그리고 그때 상황은 상당히 좋았지만 결국 팬데믹이 와서 모든 게 무의미해졌다. 이게 당시 상황이었다. 근데 우리는 2019년 전해, 그러니까 2018년 말에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상당히 달랐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과거 그냥 얘기하는 거다. 그저 상황이 그렇게 전개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2019년 그해 연초에 우리가 금리를 3번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 그해 초에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금리를 3번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다? 그 직전에 재정부양책과 관세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도 항상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이고 판단을 유보하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몇 달이 남았고 실질적인 세부 사항을 알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순효과 예측도 어렵다. 자, 이 발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실제 트럼프 1기 때 파월이 어떻게 회고합니까? 19년에 금리 3번 내렸는데 그 직전에 재정부양책과 관세가 있었고 전 세계의 성장 둔화가 와서 미국 경제도 약세를 보여서 금리 3번 내렸는데 굉장히 잘한 거였다. 물론 팬데믹이 와서 무의미해졌지만 이게 핵심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관세에 따라서 성장이 둔화되면서 19년처럼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될 가능성이 지금 파월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천문학적으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버핏의 3분기 최신 포트폴리오가 나왔습니다. 이 버핏이 요새 보면은 상당히 단기적으로 짧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번에 도미노 피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풀 코퍼레이션이라는 걸 샀어요. 여기는 이제 그 수영장에 들어가는 스파에 들어가는 그런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인데, 도미노나 풀 코퍼레이션이나 요새 주가가 좀 부진했다. 하지만 이날 버크셔웨이 포트폴리오가 나오면서 도미노 피자 장후에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많이 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많이 팔고 이런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2분기 때 우리가 이 와중에서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버핏이 사들여서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바로 그 기업, 울타뷰티 있죠. 울타뷰티. 이 새로 매입해서 언론을 굉장히 많이 탔던, 심지어 저희도 집중 조망했던 이 울타뷰티 이번에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97% 정도 정리했어요. 사들인 지 3달 만에 정리했다. 이것은 워런 버핏이 시장을 굉장히 변동성 있게 보는 것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평단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 손해도 이익도 안 본 상태에서 던졌다, 이런 내용을 좀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 버핏이 이 주식, 이 업종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스스로 느꼈던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달라졌다. 이 2개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 세액공제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로이터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리비안도 12% 하락, 루시드도 하락, 테슬라도 5% 넘게 하락하고 장후엔 더 하락했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테슬라를 죽일 의도는, 테슬라로 괴롭힐 의도는 전혀 없겠죠. 지금 너무 관계가 좋은데. 사실은 이 머스크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이거를 지지한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지난 7월에 머스크가 얘기한 게 있죠. 만약에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은 테슬라 판매가 단기로는 피해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 오히려 더 치명적이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테슬라에게 도움이 된다. 여튼 테슬라, 머스크, 트럼프 관계 너무 좋기 때문에 트럼프가 머스크를 나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을 것이고 최대한 도움이 되기를 바랄 텐데, 여튼 오늘 주가가 많이 내렸단 말이죠. 트럼프와 머스크 간에 앞으로 오랫동안 같이 정부 생활하면서 이해가 상충되는 시점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다른 어떤 정책으로 테슬라에게 이런 걸 좀 커버할 만한 혜택을 제공할지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올걸브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